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이렇게 좀 밝았는데요. 어저께 상승폭을 뒤로 하고 오늘 시장은 약간 조정을 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저께는 급반등을 보여줬고 오늘은 그거에 따른 또 많은 낙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내 종목을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건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번호 밑에 나가고 있죠. 02-3153-2641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중에 유튜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2,400포인트를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봤는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반도체 쪽이 좀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넘게 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1%가량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코스피는 빠질 때 시장이 이제 트럼프 효과로 빠질 때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좀 덜 빠졌어요.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폭을 좀 돌려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큰 의미가 있이 코스닥이 강하고 코스피가 약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도 오늘은 금요일장이다시피 전체적으로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3,8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연기금에서 1,300억 정도 또 빠르게 또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이 3,000억 매도라는 거는 지금 우리 12시 시간에는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시장은 조금 조심조심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시장 개장하면서 일본 시장도 요즘엔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장을 읽어드릴 때 글로벌 시장은 잘 안 읽어드리는데 요즘에는 종목들의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을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일본 증시는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반등폭이 좋았던 거에 반면에 오늘 4% 가까이 빠지는 그런 좀 급락의 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중국은 좀 잘 버텨주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미중 간의 거의 1대1 싸움으로 지금 이제 변절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도 우리도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또 순번을 매기자면 중국이 제일 잘 버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이 또 엔고 현상까지 지금 덮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측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만은 어저께 상승폭이 요 갭을 다 메꿨습니다. 메꿨기 때문에요. 어저께는 약간 오버슈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나마 장 초반보다는 좀 강하게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좀 그려주는 걸 보면 시장은 역시나 2,400포인트 밑에서 여기 2,300포인트, 2,350포인트 밑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코멘트를 드렸다시피 반등을 보여줬을 때 이 자리에서 내 본전이 왔거나 약수익권이나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오늘처럼 떨어지거나 아니면 2,400포인트를 만약에 깨고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 밑에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윗자리에서 현금 보유를 한 거를 밑에 자리에서는 좀 쓸만한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받쳐주는 거는 역시나 조선 쪽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조선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할 때도 결국에는 뭐 방위비 뭐 이런 방위비 분담금 같은 얘기도 꺼냈지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조선 쪽하고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쪽입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뭐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래도 시장을 좀 견고히 버텨주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 쪽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엔터와 미디어 쪽을 좀 보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테마를 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장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주말에 리스크를 대응을 못 하잖아요. 토요일 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어떤 얘기를 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아마도 현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그냥 지켜보다가 월요일 날 뭐 장이 급등을 하던 아니면 급락을 하던 그때 대응하는 게 나아 보이고 오늘 금요일장은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간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하게 시장을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은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서 어렵다, 시장이 어저께처럼 올라가서 좋다 이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저께처럼 급등을 할 때 너무 흥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저처럼 너무 시장이 만약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땐 공포에 떨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상황 여기까지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참여 방법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뭐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지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한일사료요. 한일사료.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960원에 3%요. 이거 너무 힘드셨겠다. 아이고, 이거 막 이렇게 급등할 때 이렇게 사셨다가 계속 지금 물려 있으시구나, 그렇죠? 네, 몇 년 됐어요. 아이고, 요건 진짜 오래되셨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추가 매수해서 네. 좀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추가 수익, 매수 네. 시점이 궁금해서요. 이거를 지금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다행인 건 비중이 3%밖에 안 되는 게 좀 다행이거든요. 얘가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혹시? 네. 요게 보통 이렇게 전쟁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곡물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의 뭐 곡창지대를 뭐 파괴했다. 그다음에 전쟁이 더 격화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곡물 사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오면은 사료주들이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유럽의 빵 공장이다. 빵 바구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료주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저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추가 매수하기가. 지금 오히려 저는 3% 들어가 있는 거를 빠르게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이 종목은요. 제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앞으로 뭐 지금 3%라서 그것도 돈인데 물론 아깝고 정말 마음 아프고 한데 지금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되게 많은 종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뉴스에 반응해가지고 잠깐 찍었다가 바로 내려오는 그 전형적인 세력 종목인 거예요.
근데 이 세력 종목을 우리가 6천 원 가까이의 매수를 한 거는 뭐 정말 과거에 잘 모르시고 사실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력들 뉴스에 따라서 뭐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좀 반대를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여기서 단 1%라도 더 늘릴 필요 없고요. 그냥 반등할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이런 종목은 전화를 오히려 잘 주셨어요. 반등을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할 생각으로 전화를 하셨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결사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4,000원 넘어가는 4,200원짜리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저는. 네. 예,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면은 오히려 건강만 상하시고 괜히 신경 쓰다가 종목에 쓸려가서 막 더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막 이런 유혹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뉴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과 막 1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그래서 이게 막 흔들려요. 막 얘 오늘 상한가 가나보다 하다가 갑자기 후루룩 떨어뜨리는 거 보면 얘는 일단 4,000원 넘어가서 4,200원 라인에서 그냥 종목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런 종목은. 네. 아시겠죠? 네. 네, 오히려 전화 잘하셨어요.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도 없고요. 오히려 4,000원 이상 가면 거기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엔캠 12만 원에 10%. 엔캠 12만 원에 10%. 네. 언제 사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두 요거 달. 저점인 줄 알고 이렇게 사셨구나. 네. 그렇죠. 여기 딱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제 느껴지는데 여기 저점 한번 맞고 요 자리 정도면 살만하겠다 해서 딱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더 밀리니까 참 답답하죠. 네, 안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어쩌나 싶어서. 이 종목은 아까 그 전 종목 혹시 상담 보셨어요? 현대사료? 예.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어요. 저점에 잘 사셨는데 우리가 네. 예상치보다 이 종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얘는 12만 원, 11만 5천 원짜리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자리긴 맞아요. 근데 워낙에 전기차 테마, 이 엔캠이 전기차 쪽이잖아요. 전해질 쪽.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밑으로 떨어진 것뿐이지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 12만 원짜리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아마도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다렸는데 네.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네. 화면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네. 얘가 그냥 딱 느낌으로만 보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올라올 것 같으세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네요. 참아야죠.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비중 10%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고요.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 어저께 관세 얘기가 나오고 또 급등을 했고 오늘도 또 급등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네. 이게 관세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다가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기면 엠켄같이 전해질을 만드는 종목들이 미국에다 더 납품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확률은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원만한 합의를 해요. 지금 당장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얘는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때문에 요즘 이틀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주면 또 약간 추가 매수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가 매수라는 건요. 신규 매수보다 훨씬 더 한 200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얘 그렇죠. 추가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일단 딱 보면요. 네. 어떻게 보냐. 일단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맞아요. 왜냐하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 네. 보이죠, 차트가. 네. 예, 그러면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냐? 얘가 만약에 57,000원짜리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6만 원짜리에서 다시 반등하면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바닥일 확률이 첫 번째 딱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주가의 60일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네. 60일선이 이 차트 밑으로, 이 캔들 밑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이 거의 바닥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아직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타이밍에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12만 원은 괜찮은 라인이고 지금 뭐 네. 2차 전지가 다들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곧 있으면 다시 한번 부흥할 타이밍은 올 것 같아요. 네. 네, 뭐 전기차 캐즘이다, 전기차 화재다, 그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였고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는 전기차가 오히려 더더욱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6만 원 가까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포인트가 오면 그때도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마시고 저희가 주첸코코코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때 아무 때나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전화가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이제 도전하시면 한 번은 연결되니까 네. 지금은 네.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마지막 의견 전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원익 QNC 원익 QNC. 예, 18,350원에 30%.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도체 실적이 좀 하반기 가서는 괜찮아질 거라는데 계속 기다려도 괜찮을라나 싶어서. 저는 반도체 쪽에 제가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좋게 생각해요. 예, 특히나 원익 QNC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예, 쿼츠 세라믹. 맞아요. 반도체 쿼츠라고 한국말로 말하면은 석영을 만드는 건데 그 반도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웨이퍼라고 하잖아요. 그 원재료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원익 QNC고 이 원익 QNC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실적도 나날이 가면 갈수록 되게 좋아지고 있죠. 예. 근데 왜 주가는 밑으로 나날이 갈수록 떨어질까요? 그 글로벌 경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24년도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원익 QNC가 만드는 이 쿼츠 부분,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원재료를 만드는 원익 QNC한테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멘토님 반도체 좋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향의 HBM 쪽만 좋았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향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방금 처음에 통화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인상되고 거기다가 뭐 트럼프 관세가 뭐 반도체에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HBM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원익 QNC 같은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되게 잘 사셨거든요. 네. 이 종목은 그대로 그냥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이 이제 원래 바닥자리였던 17,000원짜리 깨고 내려왔잖아요, 얘가 불안하게. 근데 사실은 깨고 내려왔을 때 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을 때죠, 이때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깨고 내려간 건 상관없고 저는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땐 1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서 21,000원짜리에서 비중 뭐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그 다음은 저는 25,000원 이상까지도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고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가 어떻게 보면 부품 쪽이잖아요. 소재 쪽이잖아요. 네. 소재 쪽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고 하면 소재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익 QNC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AI 센터나 AI 가속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시장이 받아들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냥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리 업황이 좋고 뭘 해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도체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린 이럴 때 반도체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죠. 네.
예, 저는 괜찮은 가격에서 비중은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30%면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셨다가 21,000원짜리서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예, 에이블 CNC 7,240원에 20%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많이 꺾였네요. 이게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 몇 달 전에 김형구 멘토님이 딴 분하고 상담하는 거 들었는데 이게 왜 내려오기만 내려오고 올라가지 네네네. 안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게 그 종목 상담 방송 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데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저희 멘토님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님이 뭐 종목 좋다고 하면 그거를 그분한테는 맞는 상담인데 우리가 보는 다른 시청자님들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화장품. 화장품 쪽이에요. 맞아요. 그 예. 화장품 쪽에서도 약간 그 옛날에 그 미샤 아세요? 미샤? 예, 예, 예. 네, 원래 미샤 쪽에 주로 납품했던 회사고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지금 화장품 쪽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대형 종목이 잘 갈까요? 아니면은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나 약간 중소형주가 더 앞으로 그 화장품주가 더 좋을까요? 앞으로는 중소형주가 낫다 하선. 중소형주가 훨씬 나아요. 맞아요. 예, 예, 네. 예. 중소형주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은 저는 위쪽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만약에 사시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좀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예. 사신 지는 계속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사신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 뭐 죄송합니다만 3월 초 중반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예.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진 건 솔직히 에이블 CNC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코스피의 이 지수를 보더라도 3월 초중반부터는 코스피 지수 자체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밑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반등이 조만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것 좀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종목마다 덩치를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이라는 건데 이 에이블 CNC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7,000원 초반 자리에서 그냥 버티시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도는 어디쯤에 살까요? 이제 얘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아마도 시청자님이 사신 자리에서 되게 좀 긴 시간 동안 머무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 하나 한번 거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요 가격대거든요. 요 가격대. 그러면 예. 지금 이 가격대에 이 조그만한 캔들들이 되게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지금 7,000원 초반대에 사셔가지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쭉 올라가서 7,200원 정도 오면은 여태까지 물려 있었던 시청자님이야 3월 달에 사셨지만 작년 12월 달에 산 사람, 작년 11월 달, 그다음에 작년 뭐 8월 달, 9월 달에 산 사람들은 만약에 7,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 7,000원 초반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더 많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 잘못 샀네, 그지요? 아니요. 잘못 샀다라고 표현드리기보다는 7,000원 넘어서 이제 좀 안 움직이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때 동안 참았던 매도량을 다 털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냐면 7,000원 넘어가서 계속해서 또 안 움직여가지고 이 종목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험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단은 여기 7,200원 자리에서 들어간 거는 지금 저는 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한 8,500원 정도 자리에서부터 수익 실현 해볼까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아무리 FCNC가 실적이 좋고 중소형 화장품을 잘 만들어도 지금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뭐 천조국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 한마디로 증시를 흔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각광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버티고 나면 얘는 8,000원 이상 자리에서 팔고 나올 수는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건 7,000원 초반 자리에서는 조금 더디더라도 버텨보자. 이 이하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더 사진 마시고요. 일단 7,000원 자리까지 회복한 다음에 그때도 답답하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괜찮은 종목이니까 조금 지치더라도 좀 들고 가보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예, 삼성 SDI 삼성 SDI. 29만 9천 원인데 네. 얘도 물 타기해서 가격이 이렇거든요. 작년 3월 달에 샀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0%인데 네. 꽤 많아요. 아, 근데 이게 5월 21일 날 네.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네네. 그걸 좀 받아갖고 네. 나오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거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삼성 SDI 주주라면 저는 유상증자 받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도 그랬고 삼성 SDI가 유상증자 금액이 2조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2조 원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 그 정도 될것 2조 원이 같아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2조 원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삼성 SDI를 신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30만 원대에서 삼성 SDI를 사가지고 만약에 그 주주의 권한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추가 매수나 물타기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는 거는 싼 값에 주주들한테 다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SDI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나눠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고. 네. 거기다가 뭐 금감원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 SDI의 2조 유상증자 자체를 원트랙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체크는 안 됩니다만 유상증자로 주는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가격보다 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4만 6,200원이요. 네, 13만 6,200원이면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 17만 원짜리에서 물타기 하는 것보단 13만 원짜리에서 나한테 배당되는 주식 수량을 사가지고 오히려 지금 3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단가를 조금 비중은 늘어날지언정 조금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맞죠? 네,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아요. 2차 전지 테마가 안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일단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의 이제 전기차 의무화법 폐지가 가장 커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종목을 유상증자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가장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 SDI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얘기했냐면 둘 다 1등주, 2등주지만 색깔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 테슬라 향이 짙으면서 LFP 배터리라고 하는 저가형 배터리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요. 삼성 SDI는 물론 LFP 배터리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SDI가 특화되어 있는 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앞으로 화재 발생이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감을 추구하는 배터리, 거기다가 배터리 용량을 기존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늘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1등 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 SDI가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네. 근데 다만 시간은 조금 많이 들여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거는 크게 상관없으시죠?
시간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13만 6천 원 자리에서 유상증자 받으시고 이 종목 좀 기다리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유상증자 받는 거는 네네네. 지수가 네.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어요. 그 주주마다의 퍼센테이지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계시면 뭐 제가 지금 공시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네. 유상증자 가지고 있는 거에 20%다 하면은 20주만 사실 수 있고 막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로 거래하시는 증권 회사 있잖아요. 네. 그쪽에다 전화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상담 3번째 하는데 네.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 상담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좀 버티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와중이니까 매일같이 떨어져도 종목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냥 더 이상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유상증자 받는 물량만 그냥 좀 담아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난이도가 높을 때는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저희가 강연회 정말 토요일, 일요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좀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칩스 앤 미디어. 아, 칩스 앤 미디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2만 원. 네. 그 비중은 15%입니다. 요거 이게 한창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신 건가요? 올해 초에? 아니, 내려올 때 샀습니다. 아, 내려올 때. 네. 아, 요거 뭐가 이렇게 매력적이셨어요? TV에서 추천하길래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가 좀 어려운 종목인 거 아세요, 혹시? 이 칩스 앤 미디어? 네, 변동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왜 변동성이 강할까요? 우리가 일단은 칩스 앤 미디어 2만 원에 산 거는 다 까맣게 그냥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걸까? 요거를 지금 이제 배워가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까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밑에 보시면요. 물론 주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 밑에 보면은 거래가 아예 없죠, 얘는. 네, 예. 예, 이렇게 거래가 없다라는 건 결국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올 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평소에 거래가 없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력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는 어느 세력에 대해서 어느 세력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칩스 앤 미디어에 관련된 뭐 AI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뉴스를 막 퍼뜨려 나가면서 그날 개인들의 수급을 쫙 땡기는 거죠. 그러다가 위쪽 선, 윗꼬리 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팔고 물량을 또 넘기는 거죠. 그런 식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칩스 앤 미디어가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뜨문뜨문 들어오고 평소에 거래가 아예 없는 종목들은 웬만해선 들어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네, 보통은 이런 세력 종목들이 실적이 없는데 얘는 실적이 꽤 나와요. 그래도 막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 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고성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AI 기능이 가능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아, 추가 매수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렵잖아요. 네. 이 세력들이 언제 들어올지는 시청자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걸 알면은 제가 이때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닥까지 와서 추가 매수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단가긴 단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딱 걸려요.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했다가 시간을 더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정말로 안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만약에 현금 자금이 있다면 지금 코스피 대형 종목들 완전 다 박인 세일 중이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그냥 신규 매수 하시는 게 낫고 얘는 그냥 2만 원 언제 오나 에이 모르겠다 하고 기다렸다 그냥 2만 원 오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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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윤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택이요. 원택.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300원 매수가 60%요. 이거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제가 전에 옛날에 한번 상담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갖고, 저기가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떨어지는 이유를 맞아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갖고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이 떨어지길래 네. 물량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러셨구나. 이거 예. 제가 상담했었죠. 예, 맞아요. 이거 제가 그때 떨어지면서 진짜 좋은 종목인데 막 이러면서 되게 예, 안타까워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예. 결국 기다리니까 올라오네요. 예. 진짜 그래갖고 다행이다. 네. 요게 한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보니까 한 8,000원대 거기에서 일단은 좀 많이 매물벽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 그 정도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 네. 아니면 나머지는 끌고 가야 되나 해갖고 상담을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예. 되게 요즘에 또 좋아 보였거든요. 얘가 원택이라는 예. 종목이. 일단은 예. 원택이 이제 비중도 60% 실으셨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이제 올리지오라는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파는 그 회사인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거는 뭐 그 재고 부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았고 결국에는 그거를 막고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향 추세는 맞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여기서 또 고민인 거예요. 떨어질 때는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나, 왜 떨어지나, 맨날 떨어지나 고민이 되고 올라갈 때는 내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일 모레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점점 올라가는데 얘가 또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예.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은 얘는 지금 시장과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예,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와요. 아마 며칠 전에는 또 베트남에 뭐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에도 이 원택 기계를 또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피부 미용을 받고 가는 그런 의료 관광이 굉장히 성행화가 되는데 예. 8,000원짜리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8,000원짜리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비중은 확실히 줄여야 돼요. 예. 네. 그럼 비중을 얼마나 줄일까요, 우리? 한 절반이요. 절반 줄이고 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8,000원 맞고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서 또 사면 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리셨는데 그래도 버티니까 가격 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거. 예.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거 비중이 예, 예.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예. 월요일장에 또 반등을 하면 꼭 8,000원 예.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 나는 비중 60%가 멘토님 살짝은 좀 부담스럽고 수익을 줄 때 좀 챙겨 나오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는 저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오늘부터 3분의 1씩 매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8,000원을 보는 건 시청자님과 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모든 원택을 투자한 사람들은 8,000원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8,000원은 올라갈 때 계속해서 매도량이 많아지겠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도 만약에 40%다, 뭐 30%다 그러면 에이, 8,000원까지 가져가 보시죠. 할 텐데 비중이 60%에다가 지금 시간 기다린 걸 생각하면 어쨌든 예. 수익 준 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00원이라는 수익이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비중 60%면. 그럼 예, 저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비중 20%씩,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예. 1씩 줄여나가는 것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예. 아시겠죠? 아, 예. 네, 수익은 줄 때 알겠습니다. 챙겨 나오는 게 주식의 경험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거. 예, 오랫동안 기다려 보셔서 아마 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근데 좋은 종목 물려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만 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60%가 좀 부담스럽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3분의 1씩 매도, 분할 매도 진행해보자. 이렇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M게임이고요. 어떤 종목이요? M게임. 아, M게임.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060원에 20%. 8,060원. 네, 아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0%. 아이고, 이거는 너무 진짜 오래되셨네, 이거. 네, 더 높은 자리에 섰는데 음. 추가 매수해서 그 단가 낮추고 뒷날 바로 올랐었거든요. 안 팔았어요, 그때. 야, 이제 올라가나 보나 아,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은 언제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안 좋을 때? 아, 그것보다도 게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종목인데 얘는 언제 올라가냐면 중국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M게임에서 만든 게임 중에 하나가 열혈 강호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중국풍이 되게 강하고 그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한한령, 중국에 대한 임팩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늘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추가 매수 아니면 나오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아, 단가가 너무 높아요. 높은 건가요? 단- 높죠. 높아요.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지금 힘을 기를 쓰고 올라가도요. 저는 진짜 맥시멈으로 보면 6,500원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6,500원. 네, 6,500원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종목 교체해서 손절하세요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게 종목 자체가 끼라는 게 있어요. 끼. 종목도 막 이게 많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얘는 10%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6,500원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그것도 궁금한 게,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멘토님, 네. 그 앞전 전 고점에는 이제 그때 이제 6,500원, 7,000원 이때 거래가 조금 터졌는데, 네. 이거는 거래 터진 것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 뭐 완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렇게, 네.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진 것도, 그렇게 올라가기가 힘들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안 좋은 신호가 되게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거래가 쭉하니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 쭉하니 들어와서 여기 밑에서 거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와서 쭉하니 올려놨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여기 또 터졌잖아요. 이게 팔고 나온 물량이거든요,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요 자리? 이게 느려요. 이게 통화하는 거랑 네. 이 TV랑 느려요. 저랑 챙겨볼게요. 통화만 하시면 돼요. 통화로만.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거래가 거의 다 털렸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 자체를 위쪽 요 6,500원 자리에서 지고 흔들었던 세력들이 다 팔고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거래가 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네. 예, 요게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또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낮아지면서 거래도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면서 안 좋은 삼박자는 다 갖췄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도 앞에 세력은 하면 다 나간 거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여지죠. 근데 얘 세력의 성격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섣불리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추가 매수 안 하고.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고 위쪽 자리에서 20%나 물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얘는 6,500원까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지켜보다가 계속 거래가 늘면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아니면 힘없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냥 매도해버릴까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근데 매도하기는 너무 손해가 너무 크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6,500원까지 기다려보고. 그렇죠. 6,500원짜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 6,500원까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우리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또 오늘 외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 보이진 않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약간 페인팅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이어서 이제 유튜브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이고요. 32,300원에 기중 5%다 하셨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32,000원짜리에서 들어가셨는지는 눈에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눌려줘서 N자 파동을 보고 딱 사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살만해요. 이 정도의 기술적 분석이 있으시면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필옵틱스가 뭐 하는 회사냐? 유리기판 쪽에서 대장주는 아닙니다만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회사예요. 그러면 회사의 내용을 좀 볼까요? 회사는 일단은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다만 딱 보시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위쪽에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인 유리기판과 실적은 오케이. 거기서 50점은 맞고 넘어왔는데 기술적 분석인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주가의 위치가 살짝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네, 주가의 위치 이렇게 주봉으로 봐드릴게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눌림목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눌림목을 맞고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N자 파동이 들어갔을 때요. 요 두 가지만 딱 두 글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자 파동 들어왔을 때 딱 손절 라인을 정해야 돼요. 나만의 손절 라인.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28,000원을 깨는 순간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28,000원의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도 N자 파동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밑에 자리인 다시 2만 원짜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는 뭐 실적, 유리기판 이런 거 보고 들어간 것 같진 않으세요. 분명히 이 눌림목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지 라고 들어간 것 같으니까 손절 라인 28,000원만 잡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서 파셔야 되냐? 4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보이니까 기술적으로 4만 원을 매도 그 다음에 28,000원의 손절 라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네요. 이 종목만 보더라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현재 26만 8천 원인가요? 26만 원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26만 원짜리면요. 요 보시면 과거론 쪽으로 본다면 26만 원짜리 요거 상단 박스권 상단 자리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기아차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간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코멘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동차 업황은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26만 원짜리 지금 23만 5천 원 손절하세요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라는 회사 자체는요. 앞으로 상법 개정 분명히 이번에는 불발이 났지만 상법 개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12% 그대로 놔두시고요. 얘가 지금 자동차 관세, 트럼프 관세 이런 영향 때문에 만약에 23만 5천 원짜리도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20만 원 초반, 22만 원짜리에서부터 추가 매수 진행하면 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꼭 손에 쥐고 계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서 추가 매수 대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시장이 좀 순탄치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에는 여러분들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수익률과 가치를 절대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주책 콜콜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